네, 그럼 지금부터 트랙 1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홈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LG전자 김유진 연구위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홈을 위한 음성인식이라는 주제로 좀 저희 가진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발표 자료 템플릿에 보니까 발표자 소개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분도 아마 간단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제품들을 쭉 나열하는 게 저를 소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최근 10년 동안 제가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제품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발표를 위해서 작성한 건 아니고 항상 쓰는 장표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2004년도에 LG전자에 입사를 했고요. 대략 지금 20년 차죠. LG전자에서 20년째 음성 인식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2012년부터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안 써보신 분도 요즘엔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있었거든요. 피처폰에 숫자하고 그 폰북에 저장된 이름 가지고 보이스 다이얼링을 하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미국에서는 필수 기능이었기 때문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한국어 영어가 이미 개발이 돼서 막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스페인어부터 시작을 했었고 제가 한 2, 3년 동안 한 10개 언어 확장하면서 가서 캐나다 가서 품질 검증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사업이 LG전자 아시다시피 가전, TV, 그다음에 로봇도 따로 지금은 이제 BS 사업부에 가 있지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지금은 안 하지만 모바일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모든 제품에 음성인식을 적용하면서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드웨어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성인식이. 그래서 폼팩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이크 위치라든가 음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해결하고 최적의 기술을 찾고 이런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음성인식 너무 뻔하시잖아요. 사실 음성인식 다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사실 여기 음성인식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오신 분은 약간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음성인식, SDT, ASR 얘기는 거의 없고요. 스마트홈이 무엇이고 스마트홈에서 필요한 음성인식을 통한 경험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저희가 개발 중이고 관심 있는 것들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계열사 대상으로는 차라리 외부에는 그런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좀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개인적으로 전자나 저희 팀 저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이 이게 너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뭐가 스마트한 건지를 참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홈이 처음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홈은 이제
저희 LG전자가 가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홈 공간을 저희가 주 사업 고객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홈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혼자 쓰는 공간, 물론 1인 가구도 요즘엔 있지만 혼자 쓰는 공간이라고 가정하기는 힘들거든요. 여러 명이 서로 다른 스타일의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고 따라서 기기도 굉장히 많죠. 기기도 굉장히 많고 공용 기기예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한테만 딱 최적화되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빠도 인식돼야 되고 엄마도 인식돼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막 서너 살 걸어다니는 아이의 목소리도 어쩌면 인식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또 개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최적화되기를 원해요. 이게 약간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면서도 내가 원하는 기능은 좀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음성인식의 고객 경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 얘기부터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럼 집이 좋아야겠죠. 예, 스마트홈이 일단 집이니까 집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홈 집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뒷마당도 있고 화덕도 있어서 여기 이게 화덕이거든요. 화덕이 있어서 불멍도 할 수 있고 여기 사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바베큐 이거 가져와서 여기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되게 좋겠죠. 이런 집에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네. 이게 이런 집이면 정말 스마트홈 여기에다가 스마트하기까지 하면 뭐 더 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비록 거실은 좀 작지만 거실 주방에 보면 지금 군더더기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빌트인된 최신 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이요, 뭐 제가 어디 상상 속에 어디 다른 데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니고 실제로 제주도의 애월읍에 있는 숙박형 숙소예요. 근데 가구를 실제 집을 개조해서 만든 집인데요. LG전자가 여기에 최신 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홈을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약하면 주무실 수 있어요. 가격은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싸요. 예.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갔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뭐가 스마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집이 지금 벌써 몇몇 분들은 나 스마트한 거 필요 없고 2층 오션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까 바다가 실제로 걸어가면 1, 2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데 여기에 스마트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이게 진짜 실제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현실은 이런 거죠 지금. 아까 그 넓은 공간에 어디를 찾아봐도 스마트함은 없고 이 스마트함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참 안타깝고 얘가 왜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참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입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대충 아시죠? 이게 음성인식과 스마트 음성인식의 현실인 거죠. 이제 제품별로 이렇게 명령을 다 봐야 돼요. 이제 에어컨 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시네빔이 있거든요. 그 4K 시네빔 있어요. 크게 나오는 거 되게. 근데 이거 막 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광파 오븐도 있고 다 빌트인으로 다 있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얘가 인식하나. 이게 지금 이제 스마트홈의 음성인식의 현실인 거죠. 이건 이제 한 조사 결과인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홈 하면은 좀 얼리 어답터들은 여러 가지 IoT들 뭐 스마트 가전, 스마트 스피커 가져다 놓고 이제 막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많고요. 얼리 어답터가 아닌 이상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뭐 그게 스마트폰이 됐건 음성으로 조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 고민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용하겠다는 응답들이 꽤 많고 기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조명이나 에너지나 도어락 안전과 관련된 거, 뭐 에너지 절약,
블라인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니즈가 굉장히 많고 가전하고 같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렇게 명령어 이렇게 리스트 적어놓고 이거 하나씩 다 제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유, 음성인식 안 쓰죠. 그 누가 음성인식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하나 제어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뭐 사실 저희뿐 아니고 모든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가전을 지향하는 업체들은 생각을 다 하는 방향인데 어떤 기기별 제어보다는 상황별 통합 제어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집에서 나갈 때, 잠잘 때, 뭐 아까 이건 뒤에 나오네요. 뭐 아까 시네빔이 있었는데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해서 뭐 조명이나 여러 가지 가전들이 통합 제어되길 원하지 그걸 뭐 하나하나씩 뭐 음성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희가 LG전자가 생각하는 스마트홈을 사실 올해 3월에 저희 플랫폼 사업센터장님께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 진화, 요 파란색 글씨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진화, 연결, 개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진정한 좀 스마트홈 경험을 고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그 어떤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포인트가 약간 약한데요. 여기 기술이 아니고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을 딜리버리 한다기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편리한 경험, 뭐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그럼 무엇이 있냐면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앰비언트 컴퓨팅이라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동영상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보십시오. 이런 거 있습니다. 2편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스마트 홈이 무엇인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 얘기를 좀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그 스마트 홈을 위한 그런 앰비언트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무엇이냐? 저희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그걸 아톰이라고 좀 약자로 줄여서 말을 하고 있고요. 아톰 기술, 뭐 아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톰은 고객에게 선제적이고 또 개인한테 맞춰진 기능, 서비스, 개인화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AI 기술의 집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뭐 나왔지만 뭐 에어컨 하나하나 조작하고 뭐 조명 하나하나 조작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인지 노동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을 해야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인지 노동이나 가사 노동을 최소화시켜주고 또 콜센터에 저희가 전화를 걸면 아주 친절하게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마치 가전이나 집안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절약된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라. 이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톰 그 플랫폼의 구조를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놓은 건데 저희는 각종 기기들로부터 이제 정보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익숙하신 음성도 있겠지만 가전이나 여러 가지 IoT 기기에 굉장히 많은 센서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온습도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있는데요. 그런 센서 정보들을 다 모아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인지하는 센싱 영역이 있고요. 또 그 인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응답하고 더 물어봐야 될지, 권고해야 될지, 추천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브레인 영역이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상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챗GPT와 같은 그런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고객한테 전달할 때는 음성이라든가 디지털 휴먼과 같은 좀 생생한 아웃풋으로
전달하는 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그 영역들이 기술적으로 계속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AI 업 시스템이 또 따로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과 연동을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서비스 연동 플랫폼도 같이 유관 부서들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스마트홈의 얘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좀 좁혀서 오늘 제가 얘기하기로 했던 그런 스마트홈에서의 음성 인식을 통한 경험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사실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기 제어에 관련된 겁니다. 홈에서 우리가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양한 가전, IoT 기기들이 집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제어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제 남편을 시키거나 뭐 아들을 시키거나 하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알아서 해주는 기능을 원하는 건데, 요 사진도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월령바당이라는 제주도에 있는 숙소에 가면 월패드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월패드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4가지 통합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 모드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익숙하시죠? 입실할 때 내가 처음 여기 왔으니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8월에 갔는데 뭐부터 원하겠습니까? 8월에 가면 에어컨 그냥 빵빵하게 그냥 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 집에 왔는데 커튼도 좀 열어서 아까 보인 뒷마당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실 모드를 누르면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다 켜지고 에어컨이 최대로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약간 웰컴 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뭐 시네마 모드, 퇴실, 취침 모드는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예상을 하실 겁니다. LG전자에도 이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약에 스마트 기기 가전이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앱에 띵큐 앱을 설치하셔서 이런 경험을 하실 수는 있어요. 아시는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띵큐 앱을 깔아서 열어보시면 스마트 루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이렇게 휴가 가면, 외출할 때, 잠들기 전 이렇게 이미 미리 정의된 모드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최신 가전, 비교적 최신 가전을 사서 등록을 했다면 이 모드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제어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다른 회사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아이폰들 많이 쓰시니까 아이폰에 보면 단축어 기능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은. 근데 저희 그 스마트 띵큐 앱에서는 이렇게 프리디파인 된 것뿐 아니고, 아까 딱 집에 이제 4개만 제공됐었잖아요. 4개 모드만 있었는데 더 추가하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뒷마당 가서 바베큐 구워 먹을 때 좀 조명도 이렇게 켜고 뭐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게끔 나만의 루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진짜 해본 건데요. 온 집안 시원하게라고 해본 건데, 그러면 냉장고, 에어컨, 예를 들면 공청기가 있으면 3개를 다 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결국은 하나의 기기를 하나하나씩 음성 인식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의해둔, 내가 외출할 때 나 나간다, 퇴실 모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모든 가전이 알아서 쫙 통제가 되면 조금 더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음성인식이 좀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지만, 한마디지만.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음성인식으로 하려면 이제 좀 복잡한 상황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휴가 가면이라고 만약에 저희가 등록을 해두면, 휴가 가면이라고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지만 동작이 되는 거예요. 나 휴가 갈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 갈래. 그러면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기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한 말이 저 모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나한테 스몰톡이나 어떤 채팅을 걸어온 것인지 질문을 한 것인지를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예. 참 어려움이죠. 이제 그걸 모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복잡한 기술을 거쳐야 돼요.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굳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가 휴가 갈래인지 휴가 가면인지를 비교해보고 휴가 가면이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한 의도가 휴가 가면이란과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또 의도 파악을 해보고 그거 하나 인식하겠다고. 예. 굉장히 복잡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음성 인식을 하려면 음성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성 구간이 끝났다는 걸 알려면 말이 없는 구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연이 생기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장 검출 시간이 또 걸리고요. 그리고 뭐 음성이 텍스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도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또 이 NLU라고 하는 의도 파악이라고 흔히 부르는 의도 이해 이런 또 복잡한 기술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하나 기술이 굉장히 덩치가 커요. 다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고 물론 뭐 아주 작은 도메인으로 엣지에서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을까? 이제 그래서 나온 이제 기술이랄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스피치 투 인텐트라고 그러는데 인텐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휴가 가면이라는 지금 사용자가 정의한 모드를 실행하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를 한 번에 그냥 판단해서 바로 동작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거죠. 여기에는 별도의 ASR, STT, NLU 모드가 없고 그냥 SLU라는 하나의 모듈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이 예는 지금 저희가 정수기의 예를 들었는데 물 한 컵 따라줘라고 하면 기존에는 물 한 컵 따라줘가 발성이 끝나도 요만큼 뭐 예를 들면 한 0.5초를 기다려서 음성이 끝났다는 걸 판단하고 요 텍스트 결과를 의도 파악한테 전달을 해서 아, 이 사람이 물 한 컵을 따라달라는 얘기구나를 판단을 해야 돼요. 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SLU를 쓰면 물 한 컵 따라 정도에서 인텐트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그걸 텍스트로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론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 이런 그 스피치 투 인텐트라는 기술, 기능은 뭐 최초의 기술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스포큰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기술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R과 NLU가 나눠져 있고요. 최근에는 뭐 신경망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이걸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SDC를 해서 아주 급조해서 저희 팀원들을 막 닥달을 해가지고 만든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영상은 가상으로 이제 집에 에어컨, 냉장고, 방, 정수기에 3개의 기기가 있고 내가 이걸 아직 모드는 아닙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모드는 아직 저희가 개발 구현을 못했고 요거 하나하나를 기존의 ASR, NLU를 거치는 방식과 SLU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SLU 방식이 뭔가 좀 나아야겠죠. 예. 에어컨 좀 꺼줘. 에어컨 전원을 켜줍니다. 에어컨 좀 켜줄래? 에어컨 전원을 켜줍니다. 냉장고 문 좀 열어줘. 냉장고 문을 엽니다. 200ml 따라줘. 정수 200ml를 한 잔 더 따라줘. 정수 200ml를 쏩니다. 냉수 200. 냉수 200ml를 쏩니다. 온수 1리터 따라줘. 온수 1000ml를 쏩니다. 한 사람이 2개의 기술을 처리하는 그냥 단말기만 다른 거고 서버에 2가지 기술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이 발성한 걸 동시에 입력해서 동시에 이제 응답 결과를 받은 것이라서
마지막은 0.4초였는데 중간에 보면 한 1초까지도 단축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한 0.5초 막 단축하기 위해서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쥐어짜는 거기 때문에 예. 고객한테 0.5초는 경험에 따라서는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초까지 단축이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해 보면 한 440개 정도의 음성 명령을 테스트해 봤더니 자주 사용하는 177개 명령에서 기존보다 한 0.4초가 빨라지고 명령이 길수록 더 빨라지는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엣지에서 동작하면 좋겠죠. 예, 칩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경험이 고작 요거라면 뭐 그냥 여전히 그냥 스마트폰으로 조작하고 말지 뭐 굳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건 기기 제어만 하는 게 아니고 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기기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생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친절하게 진짜 스마트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비근한 예로 뭐 저희가 가전 제품 쓰다가 소모품 교체할 때도 그거 일일이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뭐 인터넷 쇼핑 들어가서 막 소모품 찾고 그러면 그것도 다 인지 노동, 가사 노동 아니겠습니까? 바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좀 쉽게 처리해 줄 수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화형으로 진짜 전화 걸듯이 누구랑 기기랑 처리하는 게 정말 저희도 너무나 그걸 빨리 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그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가로막는. 첫 번째로 저희는 하이엘지라는 기동어를 쓰잖아요. 많은 고객들이 왜 음성 인식을 하는데 하이엘지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것도 한 번은 또 이해하는데 내가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그냥 인식해야지. 또 하고 또 하이엘지.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 많죠, 여기. 예. 하이엘지 내가 한 번만 한 것도 지금 내가 어색한데 그걸 반복해야 되다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 입장에서는 사실 눈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얘기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럼 상시 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술 특성상 지금 서버에 다 기술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다 서버로 항상 듣고 있어야 된다?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always listening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그럼 뭐 다 엣지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를 알려주세요라는 의미로 하이엘지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럼 한 번은 좋은데 두 번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수기 렌탈에서 쓰시는 분들은 케어 서비스 오잖아요.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시간 바꾸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희 집도 쓰는데. 근데 이거 뭐 하이엘지 케어 서비스 언제와 하이엘지 시간 변경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 전화 걸고 말지 뭐 언제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데모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요.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설치하는데 매뉴얼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옆에 있는 공청기한테 설치하는 방법을 좀 물어보고 싶다.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이거는 여기에 지금 데모 씬을 적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정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기계를 잘 모르는 고객이 저런 전문적인 충전대 설치 주의사항이라는 말을 막 쉽지 않죠. 네.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음성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한 번에 외워서 쭉 못하거든요. 데모를 해도 잘 안 돼요. 예. 저희가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데모를 해도 이렇게 긴 말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은 더 심하죠. 공청기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저거를 이런 말을 한다고요, 지금? 기기가 인식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참 생각을 합니다. 하이엘지 필터 땡 이게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필터 땡 필터 갈아야 되는데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대화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 수준에 맞추다 보면 무한정 기다려줘야 돼요. 예. 언제 끝낼지를 사실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하이엘지도 없애고 엣지로 다 내려오고 엄청난 기술들이 다 있다고 쳐도
우리는 고객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아빠가 저렇게 공청기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얘기할 동안 아이들은 숨죽이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테레비 보던 거 끌까요? 그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 대화하듯이 기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홈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꾸민다는 건 옆에서 어떤 잡음이나 소리가 나더라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계속 주목하면서 들어주고 응답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챗 GPT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또 어려운 기술 얘기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명령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그 외의 소리들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이거 좀 오래된 기술인데 마이크를 여러 개 두고 마이크를 통해서 신호가 입력되는 시간차를 통해서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빔포밍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기술이 있는데 마이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방향 정보를 또 알아야 돼요. 어쨌든 계산하고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방향을 또 정해야 돼요. 집에서 항상 저기서 얘기할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는 좀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제 스피치 세퍼레이션인데, 이건 막 믹스되어 있는 소리들을 분리하는 건데 블라인드예요. 사전 정보가 없이 해야지 뭐 두 사람 얘기하는데 한 사람 골라봐, 이건 또 쉽죠.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또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출력이 두 개로 분리돼서 두 개를 골라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인지 세 개인지도 정해줘야 되고요. 두 개라 하더라도 한 채널에서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퍼뮤테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굉장히 골치 아픈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기술의 한계예요, 사실은.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요. 그러면 사전 정보 없이 마이크 여러 개 두는 거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이엘지가 있잖아요. 하이엘지 하면 그 사람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그 뒤에 그 사람 목소리만 한번 따보면 어떨까? 그게 스피커 익스트랙션이라는 기술인데, 세퍼레이션과는 달리 이렇게 레퍼런스 하이엘지라는 앞부분에 그 목소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믹스된 여러 가지 잡음 신호들을 분리해내거나 제거하는 형태의 기술이죠. 이건 많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나왔다기보다는 상용화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용화는 아직 안 됐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좀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엘즈 올해 무조건 우승할 수 있을 지금 몇 시야? 근데 요즘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이해하지 원래 투수가 못했습니다. 엄청 좀 오늘 무슨 요일이야? 요즘에 투수들이 좀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러니까 더위 먹었나 봐요. 또가 오늘 무슨 요일이야? 타자가 못하고 타자가 오늘은 잘하는 투수부터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하이엘즈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어떻게든 내일 날씨 알려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잘 이해하지 그래도 이제 못했습니다. A 고마워. 남았으니까 1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시리즈 가서 좀 불러주세요. 잘 지금 몇 시야? 고마워. 이게 좀 중간에 기술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킨 경우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마치 요즘 유행하는 거 ANC 기술 적용될 것처럼 주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 목소리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따로 무슨 편집을 한 게 아니고 실제 돌린 결과를 가지고 한 거고요. 진짜 데모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쓰게 되면, 지금 이건 따로 안 들려드릴 텐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미디어 잡음들이 막 섞여 있는데, 거기서 하이엘지를 명령한 사람의 목소리만 뽑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음성 인식은 편해지겠죠. 그렇죠. 주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물론 음성 인식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겠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스마트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홈은 1인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용기기를 쓰는 여러 사람의 가족들이
공용기기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맞춰주는 맞춤 기능이나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화된 이제 어떤 AI 기술을 제공해서 화자 식별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TV입니다. 사실은 이제 TV 컨텐츠를 볼 때 아빠가 얘기하는 것과 엄마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평소 시청 이력이라든가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또 맞춤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수익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니즈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고요. 그러니까 음성 명령을 내렸을 때 당연히 인식도 하지만 그 뜻을 누구인지도 동시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통한 이용하는 음성 그 관련 기술들이 크게 이렇게 위에 있는 이제 음성 인식 또는 랭귀지 레코그니션이라는 뭐 언어 식별 기술들인데요. 이제 이거 외에 언어적인 정보와 상관없는 보이스, 영어로는 보이스라는 게 개인의 특성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에 관련된 그러면 누구인지, 그다음에 감정, 뭐 심지어는 건강 상태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는 영역이 파라링귀스틱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도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화자 인식은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신경망으로 학습을 해서 마치 자연어 처리에서 워드 벡터라는 벡터 공간에 단어들을 배치시켜서 상관관계를 거리를 계산하는 것처럼 화자의 특징들을 벡터 공간에 뿌려가지고 추출하는 스피커 임베딩 기술을 그런 뽑기 위한 모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피커 임베딩 모델이라고 하는데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스피커 임베딩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게 사전 학습에 해당하고요. 그런 스피커 임베딩 모델을 사전에 학습하고 그 임베딩 모델에서 사용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입력이 되면 그 임베딩 벡터를 뽑아서 등록을 해놓고 인식할 때 들어온 소리와 목소리와 등록된 임베딩 벡터에 비교를 해서 이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한번 쭉 검토해 본 것만 해도 13가지 정도의 스피커 임베딩을 뽑을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당연히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크기와 속도와 성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우리가 상용화하기에 적절한 임베딩 모델을 직접 만들고 뽑아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저희가 올해 본부와 함께 사업부와 함께 저희가 만든 기술을 외부의 솔루션하고 비교 평가를 해봤는데 지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사람 등록한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등록한 사람 중에 누구인지 혹시 등록하지 않은 사람으로 거절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보는데요. 지표가 4가지나 되는데 저희가 주로 봤던 것은 이제 RSR이라고 해서 성공률하고 그다음에 등록자를 식별 못하는 또는 다른 등록자로 오인식하는 그 미스 아이디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지표를 보는데 그런 3가지 지표에서 저희가 다른 솔루션 상용화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 대비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고객 맞춤 서비스라는 건 사실 꼭 TV에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평소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을 해서 예를 들면 아빠한테는 찬물을 주고 엄마한테는 따뜻한 물을 주고 뭐 엄마한테는 120ml를 주고 아빠한테는 300ml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사의 모든 제품들이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 개인 식별 정보는 당연히 따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저희 아톰 플랫폼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기기들로부터 등록을 하거나 기기로부터 인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뒷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스마트홈에서 고객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음성을 통한 여러 가지 기술들 한 3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개드린 모든 기술들은 실제 제품 적용을 해서 개발 중이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내용은 다 마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한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사님의 발표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스마트홈 기술이 이렇게 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하며 점점 우리 인생에 더욱 편리하게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기대되는 스마트홈 음성 인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김유진 연구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